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나는 법률을 어길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의 제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남겼죠. 재판관은 젊어서는 안 된다. 판사는 자기의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악의 본질을 오랫동안 관찰함으로써 그 악을 배워 알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음을 진심으로 행운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없는 세상이나 사람이 법을 대신해서 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 이런 세상을 법치주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종류도 많고 내용도 많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나라가 부패해질수록 법률은 많아진다고 했습니다만 저는 악법도 무법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이 높은 법을 상위법이라고 하고 낮은 법을 하위법이라고 합니다. 헌법, 법률, 명령 이런 계급이 이런 것을 말합니다만 이 법의 계급은 너무나 엄격해서 하위법은 상위법을 절대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법이 만들어지는 것도 계급에 따라 질서가 있습니다. 명령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장관이 만듭니다. 법률은 국회가 만듭니다. 그러나 최상위법인 헌법은 국민이 만듭니다. 그래서 헌법은 국민 투표를 통해서야만 만들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습니다. 헌법이 선언한 것은 국민이 명령한 것이고 누구도 이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헌법은 그 국가의 정체성이고 가치체계이고 그리고 그 나라의 지배자가 곧 국민임을 선언하는 것이죠. 헌법은 이렇게 최상위 법이지만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정신만을 제정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해석이 필요한 것이고 그 해석은 신중하고 철학적 기반이 공고한 바탕 위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엄성을 가집니다.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곳이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사법시험을 거친 법조인 중 최고의 법조인들로 구성되어 있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재판관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사여탈, 심지어 국회와 정당이나 대통령의 운명마저 결정을 지을 수 있는 마치 신과 같은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면 이 재판관들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없습니다. 이 재판관들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스스로의 양심 위에는 없습니다. 그들의 법 해석 여부, 그들이 지니고 있는 양심의 순결성에 따라 모든 국민은 그들이 판단에 오로지 복종하여야 합니다. 위대함과 동시에 지극히 위험한 그런 제도 속의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나라 판사들이 판결의 근거로 삼고 있는 법률과 헌법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헌법학자들은 우리 헌법에 관통하고 있는 본질적인 원칙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유인으로 태어났고 국민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면 오로지 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원칙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입니다. 어떤 정치인도 이 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취임 선서의 첫 마디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진보와 보수를 말합니다만 이런 이념의 차이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선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 원칙을 뛰어넘는 생각이나 정치 행위는 위헌적 활동으로 금지되는 것이죠. 헌법적 틀 안에서의 진보와 보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상생시키는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이념으로 정치를 한다면 국민 중에 다른 이념을 가진 쪽은 그만큼 소외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논란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장점인 것이죠. 루스벨트 대통령은 법 위에 아무것도 없고 법 아래 아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법치주의의 생명은 공평인 것입니다. 누구도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고 계층이나 이념이나 종교나 지역이나 뭐 이런 등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서는 그것은 위헌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특정 이념이나 계층, 정파, 종교에 편향된 검사나 판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헌법을 제정한 국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형을 언도하기 전에 판사는 자기 목이 매달려지는 것 같은 심정이어야 한다. 이것은 탈무드에 있는 말입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사나 판사를 그만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변호사를 개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나 판사를 그만두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대법관을 지낸 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고위직에 계셨던 분일수록 변호사 수임료도 고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최고재판소, 즉 우리나라 대법관을 지낸 분이 변호사를 개업하는 분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최근에 몇 분 생겼다고 하더군요. 대단히 예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법관이나 검사도 퇴직 후에 모든 분이 변호사를 개업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개업하지 않는 분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변호사 개업을 하면 수입이 엄청날 텐데 왜 하지 않을까 싶었지요. 그런데 그 답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판사들은 법의 최종 판결자라는 것입니다. 즉 법의 최고 권위자이고 법이 무엇인가를 최종적으로 해석한 분들이죠. 그렇다면 최고재판소, 즉 대법관이 변호를 한다면 그 변론은 당연히 승소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만일 패소한다면 자신의 대법관 시절의 판결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의외의 답변에 그렇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답변이 아주 담담했습니다. 연금이 있지 않느냐. 간혹 강의도 하고 초술활동도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분들의 생활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국민들과 비슷한 작은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법관 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심은 하늘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법관으로서의 권위와 자존심을 어느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는 울림이 대단히 컸습니다. 우리나라 법조계에는 전관예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변호사가 누구냐에 따라 판결이 다를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직전에 판검사 출신이나 고명한 변호사를 쓰면 전관예우라는 관행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 말은 진실로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는 비아냥거리는 단어도 일맥상통하는 말로 저는 진심으로 믿고 싶지 않습니다. 위대한 판사와 검사들을 모독하는 너무도 위험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그 단어 자체가 법치주의와는 상반되는 반문명적이고 반윤리적이고 반인도적인 위헌적인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도 한 나라에 두 기둥만은 저는 건전하게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사법의 두 기둥이죠. 교육은 정의와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법은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 두 기둥은 진실로 건강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무너져서는 안 되겠죠. 무너지면 세상은 혼탁해집니다. 정의와 진리가 무너진 나라에, 정의와 진리가 혼돈스러운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법치주의를 생각할 때 저는 판사만큼 고독한 직업이 어디 있겠는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자신의 판결로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한 개인의 운명을 바로잡아 준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노고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노고가 이루어내는 가치란 얼마나 숭고한 것입니까? 돈이나 승진이나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아니지요. 진심으로 우리의 판사와 검사들만은 법과 양심만에 의존하는 고독하고도 위대한 애국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법은 나라의 삶의 방향을
역사가 가르쳐주는 나침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마다, 국민들의 가치관이 방황할 때마다 되새기면서 지켜야 할 근본이라는 것을, 바로 이 헌법 정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법 때문에 멸망한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의 말입니다. 최민호의 명언 명상이었습니다.